패션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패션에는 공통의 문화와 정서가 녹아들어 있고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기 좋은 아이템이죠. 나라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행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패션은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패션은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 그 패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최근 들어 논쟁의 중심이 되는 패션 아이템이자 일상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최대 단일 문화권인 아랍 여성들의 필수 적용 아이템인 히잡입니다. 먼 나라 여성들의 의복 문제가 심심찮게 뉴스에 방영되고 세계인의 가십거리가 되냐고 하시겠지만 히잡은 단순히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여성들의 필수템인 히잡은 히브리어로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몸을 주로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카프 같은 것이죠. 이 스카프를 둘렀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체 히잡이 뭐길래 히잡으로 인해 여성들이 상처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죠. 히잡은 대부분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넓은 천을 의미합니다. 히잡의 기원은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하고 일반 여성들과 구분하기 위해 귀족이나 왕실 여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쓰개치마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잡을 쓰는 아랍 문화권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바탕을 두고 발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고 척박한 땅이어서 농경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농경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방식은 유목이었습니다. 넓은 초원을 옮겨다니며 유의자적 평화스러울 것 같은 유목민들의 생활이지만 실제로 유목 생활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가축을 먹이며 이동하는 생활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큰 일교차에 얼어 죽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인근 부족들과의 잦은 전투도 피할 수 없었고 때론 생존을 위해 다른 부족들이 가진 식량을 약탈하기도 해야 했죠. 식량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도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탈된 아이나 여자는 노예로 부리거나 부인으로 삼기도 했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고 남녀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노출하지 않는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약탈과 잦은 전쟁 속의 부족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단결하여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족장의 힘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유목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어 부족끼리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타민족, 부족과는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세기 초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개성이 강한 각각의 유목민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혁명적인 사상이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교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무함마드 알리가 완성시킨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유목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려면 강한 율법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국가와 달리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일치되었던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율법과 규율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의 해석과 처벌까지도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탕의 기본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이었습니다. 쿠란은 이슬람교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일상의 생활 방식, 나아가 결혼까지 이슬람교의 쿠란의 기초의 삶의 방식을 정했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쿠란 그 자체에 의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쿠란의 말씀은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서도 히브리어로 수정되거나 추가되지도 않은 원본 그대로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는 7세기 초에 완성된 경전이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변하는 삶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슬람 내부 안에서 갈등을 겪는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히잡의 착용 유무죠.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남성을 유혹하는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며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쿠란의 의거에 9세 여자아이부터 착용하죠. 이 히잡이 단순히 일상복을 법으로 규정하고 통제화되는 것을 넘어서 이슬람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히잡은 신앙심의 상징이고 정숙한 무슬림의 표현이자 신과 만날 수 있는 의미이지만 강압적인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히잡의 강압적인 착용을 의무함과 동시에 여성의 삶도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 의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선택권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남편과 동행해야만 외출할 수 있고 낯선 사람과는 말을 걸어도 안 되죠. 교육을 받을 기회나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성공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비교하면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의 여성의 모습은 너무 큰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히잡을 벗기기도 했다가 착용하기도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복잡한 이슬람과 유럽의 얽힌 역사에 더해 히잡을 쓴 여성은 유럽 곳곳에서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폭력에 이유 없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편식 속에 저평가 혹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이슬람 문화 앞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종교적 전통 위법보다 강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한다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이슬람 여성들을 타겟으로 명품 히잡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50개 이상의 히잡을 가지고 있는 9억 명의 이슬람 여성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어진다면 명품 브랜드의 매출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완전히 벗는 날 저평가되어 있는 이슬람 여성들의 왕성한 활약뿐만 아니라 미인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